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와 오늘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눈치 보기입니다. 눈치 보기. 어떤 것에 대한 눈치를 봤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장 초반에 강하다가 약해졌는데 그 원인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뉴욕 증시 분위기가 반영이 된 거죠. 예, 뉴욕 증시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3,2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코스닥 역시도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말장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속보로 지금 조금씩은 나오곤 있어요. 조금씩 속보가 노출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온 공식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혹시라도 시장에서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거는 해외 원전 관련 부분. 요거는 좀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랑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원전 설계 기술이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이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고 미국 역시도 지금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생각하면서 지금 많이 이제 원전을 건설을 하려고 하죠. 물론 대규모 원전 단지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SMR 쪽으로 좀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쪽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SMR로 따진다면 TSMC 같은 업체가 우리는 이제 한전 기술이랑 그다음에 이 두산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해외 원전 진출 관련 쪽으로 좀 손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만약에 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확실하게 지금 이 SMR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 모멘텀은 좀 좋은 상황이니까 이쪽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해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부분은 근데 시장에 어쨌든 근데 메인은 아닙니다. 메인은 아닌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은 좀 여기에 대한 반응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메인은 이제 반도체 관련 부분 명확한 투자 여부 그다음에 백신 수합을 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이 코드를 받아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한데 시장에서 지금 약간 오후장 돼서 약간 빠지는 건 혹시라도 코드 관련 부분에 발을 들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보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그래도 살짝 매수 쪽으로도 돌아섰었는데 오후 들면서 다시 이제 계속 매도를 냈죠. 그러면서 선물 같은 경우도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코드를 우리가 이 안보 쪽은 배제한다 하더라도 경제 쪽만 동참한다. 이건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대만과도 각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뭔가를 하면 대만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과도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안보 쪽은 아닌다 하더라도 배제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코드를 가입한다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중국 쪽에서는 불편한 신기를 드러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새로운 또 한알령과 관련된 부분을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시장 입장에서 좀 걱정하는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다음 시장에 대한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 주 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코드 관련 부분을 배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신 수합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이건 다음 주부터 우리 시장을 좀 들어올려 줄 수 있는 재료로 작용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오늘 조금 그것 때문에 눈치 보기가 진행됐지만 여기에 대한 코드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만 된다면 다음 좀 더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아침에 제가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아침에 하는 절대 전략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나오면 좋은데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이 코드를 받아온다면 다음 주는 제가 예상했던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장은 좀 완만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유로화 차트거든요. 유로화 차트인데 확실하게 유로화는
방향성을 상승 쪽으로 틀었습니다. 유로화가 방향성을 상승으로 틀었다는 건 달러화는 확실하게 약세 쪽으로 방향이 진행됐다라는 거죠. 달러 약세의 분위기는 결국에는 우리 시장으로 이몽징 쪽으로의 자금 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빅스 지수도 안정이 되었고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원자재 가격들이 최근에 좀 하락을 했어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리라든지 옥수수라든지 그러니까 유가까지도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다음 주는 오히려 좀 더 평이하게 움직이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데 혹시라도 여기서 쿼드라는 약간 찬물이 끼얹어지면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 모르니까 좀 불확실하니까 주말장을 좀 그냥 편안하게 리스크를 굳이 테이킹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장 막판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온 것 같고요. 결과는 뭐 봐봐야 알겠죠. 결과 보고 나면 오히려 다음 주 시장은 또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 그 불확실성에 계속해서 좀 눈치를 보는 장세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은 이 부분 외에 세부적으로 뭐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종목군들 오늘의 좀 체크 포인트 있다면 짚어주세요. 뭐 일단 뭐 앞서 제가 거의 대부분 뭐 이야기 드렸지만 외국인 수급 관련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로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온 거 조금 아쉬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8만 원 지지 여부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관심을 많죠. 뭐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지만 이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8만 원 지지 여부를 많이 눈여겨 보는데 어쨌든 뭐 종가상으로는 뭐 지지가 되긴 했습니다. 지지가 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뭐 추세적으로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선 높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여기서 8만 원 이탈된다 하더라도 뭐 만약에 뭐 8만 원 이탈되고 나서 막 7만 6천 원, 뭐 7만 5천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건 언더슈팅이다. 하반기 여파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뭐 이 주요 하우스 쪽에서 목표가를 많이 낮췄잖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탄력이 둔화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은 다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급 쪽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하반기로 지나면서 좀 풀리고 특히 이 핸드셋 쪽에서의 이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오더컷이죠. 오더컷 나온 부분이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아요. 3분기 이후부터는. 이 부분도 뭐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한 인식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관련 이슈가 좀 불확실성이 해결된다면 삼성전자는 8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이것도 뭐 거의 이번 주 체크 포인트가 거의 비슷한데요. 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하니까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이제 점점점 물가에 좀 내성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내성을 좀 가질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시장이 무뎌지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결국에는 뭐 외국인 수급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나스닥의 추세적인 부분을 보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 이 시장이 좀 무뎌지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가권이라든지 대만의 가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나스닥과 굉장히 많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나스닥의 추세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절대 전략 간략하게만 좀 총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런 썸머 랠리를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절대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